안녕하십니까. 토너코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병이라고도 불리는 치매. 100세 시대가 되면서 노인 10명 중 1명 이상은 치매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전국의 치매 환자 수도 꾸준히 증가해서 도내 65세 이상 추정 치매 유병률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치매 국가 책임제를 실시하면서 치매 진단과 치료 환경은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또 간병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환자의 가족을 위한 정책 수렴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치매 돌봄 방안과 인식 개선이라는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지난 9월 21일은 치매 극복의 날이었습니다. 10월 2일은 노인의 날이죠. 자, 전국의 치매 노인과 가족 지원 방안 또 새로운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남원시의 정책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사전 녹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와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도민들은 일상에서 치매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또 어떤 대안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김세표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치매는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개인이나 가정한테 돌려서는 문제에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정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치매하면은 시시했는데요. 요즘에는 치매 안심센터가 곳곳에 생기면서요. 진단과 치료가 가능하게 됐잖아요. 하지만 24시간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도와주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양보호사님이 집에서 상주하시면서 생활비 다 포함하면은 한 달에 한 최소 350에서 400 정도 들거든요. 그 비용 부담은 그게 되게 걱정돼요. 늙으니까 걱정 다 했어. 치매다 어쩌다 그 가정에 어렵잖아요. 나도 염려가 많이 있지. 치매 도움이 필요하면은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이거에 따라서 나라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정도가 다르니까 다행히 저희가 사는 동네에는 치매 지원하는 센터? 그러니까 그분들이 주간센터처럼 거기 이런 게 잘 있었거든요. 데이케어가 될 수 있는 것들이 갖춰져 있으면 가족들한테도 좀 부담이 덜하고. 조기 발견을 위해서 정기적인 검진 좋은 방법이죠. 치매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이고 대응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줘서 사람들이 치매에 대한 걱정을 줄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도민들이 생각하는 치매 인식 개선과 돌봄 방안에 대한 목소리 들으셨습니다. 오늘 세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광역치매센터의 한명일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한일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김양희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양희입니다. 네, 전주 안꿀노인복지원의 박수진 관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한명일 센터장님께서 광역치매센터의 장을 맡고 계시고 또 예수병원에서 또 정신과 의사로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냥 흔히 아는 지식으로 치매하면 뭐 이제 노인분들 특히나 65세 이상 뭐 10명 중에 1명 이렇게 정도는 알고 있는데 뭐 노인분만 꼭 치매에 걸리는 건 아니시죠? 그렇죠. 예. 뭐 젊은 층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치매는 대표적인 게 이제 알츠하이머 병일 예. 수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병은 뇌가 이제 퇴행성 질환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뇌가 기본적으로 나이를 먹고는 있지만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퇴행이 되면서 나타나는 것을 퇴행성 질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게 알츠하이머 병이고 그다음에 루이체병이고 그리고 파킨슨 병 이런 병에 해당이 되겠죠. 예. 근데 아마 앵커님께서도 옛날에 내 머릿속에 지우개 영화를 썼죠. 예. 예. 그 영화 아마 슬픈 영화입니다. 보셨을 아주. 겁니다. 예. 거기에 이제 그 여배우 주인공이 이제 치매에 걸리게 되죠. 예. 그때는 이제 드라마 영화로 생각이 되었겠지만 사실은 초록이 치매라고 하는 60세 이전에 나타난 치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치매에 대한 관심이 물론 이제 노인분들한테 치매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관심이 집중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젊은 나이에 치매를 겪게 되면은 일단 일상생활이 안 되고 직장을 잃게 되고 가족을 책임져야 되는 가장 또는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기 때문에 그 가정에 미친 영향은 정말 실제 막대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성 치매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들어서는 초록이 치매라고 하는 젊은 연령에서 나타나는 치매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야 된다라는 그러한 시각이 일고 있습니다. 예. 사실 뭐 저 개인적으로도 진행을 하고 있지만 가족사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 관련된 상황 속에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언젠가는 진행자인 저도 당사자가 될 수도 있는 걱정, 우려
그런데 많은 분들 방송 들으시면서 이거 건망증이야, 이게 치매야, 뭐 이렇게 그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혼동될 수 있고 좀 그 부분에 대한 설명 개념도 좀 해주세요. 뭐 앵커님의 걱정이 뭐 앵커님만의 걱정은 아니죠. 예. 물론 치매를 진료하고 치료하는 저 역시도 나중에 내가 치매 걸리면 어떻게 될까라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우리가 할 수는 있겠지만은 막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건망증을 앓고 있는 분들이 내가 혹시 치매가 아닐까 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건망증과 치매는 명확하게 구분을 좀 해야 되는데요. 건망증은 물론 기억을 좀 까막까막하시긴 하지만은 대개 어떤 힌트를 준다거나 뭔가 이렇게 자극을 주면은 자기가 잊었던 것을 다시 기억을 해냅니다. 예, 예. 그렇지만은 치매의 경우에는 힌트를 줘도 자기가 했던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기억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건망증은 우리가 냄비를 태우는 걸 많이 예를 들지 않습니까? 예. 우리 주부님들 아니 내가 냄비를 태웠어, 내가 치매가 아닐까 걱정됩니다. 하지만은 이분이 마트 가서 혼자 장을 다 보시고 또 은행도 혼자 다니시고 버스도 타시고 일상생활 다 하십니다. 예.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건망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야. 그런데 같이 냄비가 태우더라도 이분이 예를 들어서 김치를 잘 담갔던 분인데 김치 맛이 이상해지고 아하. 김치를 담근 어떤 순서를 잊는다든지 이런 일상생활에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치매를 의심하고 또 강력하게 진단을 고려해야 되는 때입니다. 예. 노인복지관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박수진 관장님, 그래도 노인복지관에 오시는 어르신들은 치매로부터 좀 자유로운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치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하시는 분들이십니까? 그 보통 저희들도 자유로울 수 없듯이 예. 노인복지관은 되게 이제 그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이 가능하신 분들이 주로 이용하시지만 예. 정상적인 노화군, 그러니까 이제 인지장애를 예. 포함한 치매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도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예. 저희가 그래서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약물 치료를 제외한 이제 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의 이제 예방적 접근. 사실 치매라는 것은 우리가 완치가 없는 병이다. 그러나 다만 그 진전의 속도를 완만하게 하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저희가 그 치매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하는 정책이다라는 측면에서 예. 노인복지관은 이제 인지 지원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그 선행적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복지관 안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치매 광역센터하고 연계하기도 하고 보건소와 연계하기도 하고요. 또 치매와 관련한 그 기업복지재단에서도 지원을 지금 상당수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스마트하게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어떤 로봇을 지원해준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고 계시고요. 예.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르신들은 이제 잠재적인, 그러니까 모두가 환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예방적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예. 곳입니다. 김양희 교수님, 사회복지학을 잘은 모릅니다만 이게 좀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 노인이라는 영역에서의 비롯되는 부분 하나가 있을 것이고, 그 가운데 이제 노인 치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측면, 우리가 또 그 노인분들을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견해에서 좀 복합적인 질문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노인 하면 치매라는 그 편견, 이것은 저는 편견이라고 보고요. 아까 한명일 원장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젊은 시기에도 지금 뭐 20대, 30대에도 치매 진단을 받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저는 이제 이 치매라는 질병이 또 노인과 또 평균 수명이 연장되다 보니까 연결을 안 시킬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연관이 충분히 된다고 보는데, 누구도 치매는 나와 별개라고 장담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미 정부가 뭐 치매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라는 표방을 먼저 했어요. 그래서 대부분 가족들이 치매에 걸린 부모를 그 부양하는 것을 자녀의 도리, 이걸로 생각하지 않고 기관에 미루거나 의존하려는 경향이 보이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예. 현재 우리 노인들은 평생을 그 가족을 위해서 희생했잖아요. 그리고 가족과 함께 지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을 가장 잘 아는 분이 가족이거든요. 그러면 여생도 함께 해야 되는데 다행히도 우리는 장교양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에서 받쳐주면 가족의 부양 부담도 줄여주면서 또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도할 기회도 주고 노인도 가족과 함께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요즘에 등급판정위원을 하면서 제가 15년째 하고 있는데 보면 뭐냐면 어떻게든 등급을 받아서 주간보호, 뭐 방문요양은 충분히 이용할 수 있지만 예. 시설보호로 바꾸려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그런 게 뭐 과거에 추억도 없는데 무슨 대화를 얼마나 즐겁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모든 걸 가족이 책임지라라는 건 아닙니다. 내 부모이기 때문에 최소한 자식된 도리는 해야 된다고 저는 늘 생각하는 사람인데 예. 물론 지금 문제 행동이나 치매 증상 때문에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경우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지금 약물로 많이 조절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신체적인 어떤 장애 없이 단순히 뭐 기억장애라든지 사고 판단 이런 것들이 좀 결핍돼서 나타나는 치매 증상 때문에 예. 일상생활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시설에 보내줘야 되는 거 저는 그것이 참 가슴 아프고 예. 과연 우리 노인들이 행복한 여생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까? 그거는 저는 가족들과 함께 사는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제도도 이제 시행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좀 같이 병행되면 참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김영희 교수님께서 아주 현재 우리 국민이 치매, 특히 노인 치매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좀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등급 판정을 서로 받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내 부모가 치매입니다라고 인정해 주세요라고 신청하는 거잖아요. 여기 이제 정도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한명일 센터장님, 이게 치매하면 최악의 상황만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를 몰라보고 전혀 뭐 기본적인 생활을 못하는 분들, 사실 치매에도 정도가 있고 그런 인식 자체가 지금 문제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가능하면 가족이 함께 추억을 함께 해왔고 정이 있는 관계 속에서 환자라고 하는 그 노인 치매분을 모시고 조금 더 공유하면서 같이 생활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될 때 일단 뭐 국가가 알아서 해야지 뭐 시설이 알아서 해야지 이렇게 판단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센터장님? 제 생각은 좀 몇 가지 나눠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우선 우리나라가 고령화되는 속도가 너무 빨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죠. 다른 나라에서 특히 이제 서구나 일본 같이 한 100년, 200년 걸쳐서 일어났던 고령화 진입 또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까지 가는 시간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됐고 그러면서 치매에 대한 대책 또 노인에 대한 대책이 그의 선제적으로 준비가 됐던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군요. 그래서 2000년대 불과 20년 전 2000년대 초반에 그런 논의가 좀 있었고요. 이제 치매 문제가 그래도 국가적 어젠다로 올라온 게 2008년입니다. 2008년도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차원에서 치매와의 전쟁을 하겠다라는 쪽에서 그 정도로 이야기가 됐었고 그러면서 맨 먼저 시행했던 제도들이 이제 인프라를 확충하는 거였습니다. 그동안에 부족했던 노인 요양원이라든지 아니면 치매 공공 병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인프라 하드웨어를 좀 더 확충하는 데 이제 초점을 맞췄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장교양보험도 2008년부터 이제 같이 출범을 하면서 이제 복지 부분하고 보건 부분하고 같이 이렇게 나가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이제 대통령 차원에서 대통령 국가 원수급에서 치매가 이야기가 된 게 이제 2017년도 치매 국가 책임제가 되면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치매 국가 책임제가 굉장히 오래된 제도처럼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불과 얼마 안 되고요. 그래서 이런 제도들이 지금 정착이 되어 가고 있고 문제점들이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사회적으로 지금 노인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뭐 저출산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사회에서 어떤 그 사고의 변화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빠르게 변하지 않습니까? 그중에 치매 어르신들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치매는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사회적인 책무다라는 의식이 팽배해지면서 일부에서는 이제 요양원이라든지 요양병원에 이렇게 맡기고 예. 그런 의식이 번지는 경향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재작년인가요? 치매관리 종합계획체 이제 5번째 그 계획이 나왔는데 거기에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치매가 있어도 내가 살던 집, 내가 살던 어떤 동네 여기에서 좀 더 머무를 수 있게 하자라는 운동이 지금 그런 인식으로 좀 이제 선진화되어야 되겠다. 예. 치매 어르신을 대하는 태도가 선진화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게 지금 조금 더 확장이 되고 있고요. 아울러 말씀드리면은 치매는 요양원에 꼭 입소가 필요한 최중증 환자들은 정말 얼마 안 됩니다. 전체 퍼센티지로 해가지고는 얼마 퍼센트 차지하지 않고 오히려 예. 경도 치매, 그다음에 경도 치매도 못 미치는 경도 인지장애와 경도 치매 환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예. 이분들은 약간의 도움만 드리면은 집에서 충분히 생활할 수 있고 내가 다니던 마트에 다닐 수도 있고 내가 다니던 병원 또 내가 다니는 슈퍼 이런 데서 내가 그동안 해왔던 추억도 나누고 이웃들과 어떤 정도 나누고 그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그런 능력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어떤 지원 또는 그런 분들을 위한 어떤 그 시민의식의 고양 이런 것들이 이제는 조금 더 치매에 대해서 접근하는 자세가 좀 성숙해져야 될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조금 해봅니다. 우리가 이제 치매 극복의 날, 노인의 날 말씀드립니다만 참 진행자로서 무슨 날이 돌아오면 예를 들어서 뭐 장애인의 날 이때만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뭐 장애인에 대한 현실 구조를 살펴보고 대안을 마련해보고 이게 말로서만 끝나는 부분에서 김영희 교수님이나 박수진 관장님이나 한명일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근본적인 어떤 철학적인 부분, 이런 인식의 개선, 이런 부분들은 평상시 실생활 속에서 교육과 또 그런 환경이 좀 갖춰져야 될 텐데 이게 일단 뭐 남의 일, 나의 일이 아닐 거야라는 어떤 그 무관심 속에서 아니라는 사고에서 비롯됐을 때 이제 대처 능력이 없다 보니 일단 뭐 국가 책임제도 있습니다만 그냥 시설로 보내드리는 게 가장 뭐 우선책이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 속에서 오늘 이 방송이 꽤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수진 관장님, 한명일 센터장님 말씀대로 2017년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제 네, 국가가 맞습니다. 책임질 이게 모든 걸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서도 그렇죠. 말씀하셨습니다만, 예, 세상에서 가장 슬픈 병이라는 이름이 가족으로부터 벗어나고 가족으로부터 멀어진다는 아마 의미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관련해서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치매 안심센터도 곳곳에 있습니다만 이곳에서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닐 테고, 그렇죠. 예. 네. 국가 차원 또 지자체 차원 또 민관 차원 또 가족 차원 뭐 여러 가지에 함께 연계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까도 한명희 센터장님께서 그 치매가 걸렸을 때 아주 중증도의 환자들만 요양시설에 들어가고 내가 살던 곳에서 그 지역사회 안에서 익숙한 풍경, 익숙한 환경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이 가장 최선의 기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가족들뿐만 아니라 저희가 또 한 가지 그 인식 차원에서 제가 좀 고려치 않고 있는 측면이 뭐냐면 가족들조차도 어르신들 치매 환자를 시민성을 주체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족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지역간 데이케어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예. 어르신들은 낮 동안에 와서 잠깐 그 돌봄을 받고 또 내가 원할 때는 집에서 케어를 받으면서 좀 저희는 어떤 서비스와 서비스 간의 칸막이가 굉장히 좀 유연하지 않은 편이에요. 이 서비스를 받고 있으면 다른 뭐 방문 요양 서비스나 이런 것들은 중복이라는 이유로 배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요양시설에 있다 하더라도 혹은 데이케어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일정 시간은 데이케어를 이용하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의 시간은 내가 집에서 방문 요양 서비스를 좀 하겠다라고 대상자가 결정할 수 있는 주도권, 자기 결정권,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줘야 되는데 이 모든 게 인지장애의 수준이 판단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전적으로 존중하지 않는 분위기 이런 것들이 좀 먼저 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치매 안심센터가 사실 우리 지역에 있지만
예. 치매 안심센터의 역할은 어떤 직접 서비스의 역할을 모든 것들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 기관과 기관과의 연대를 통해서 치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주셨던 시민사회의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어떤 사회적 분위기를 인식을 제고하는 것, 이런 거에서 이런 플랫폼의 역할들을 저는 주로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인데요. 가령 예를 들어보면 일본 같은 경우도 초, 중, 고등학교에서 치매에 대한 그 학습을 해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마을 자체가 그 유니트화되어 있어서 우리 지역에 치매 배의 어르신이 보이면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저 어르신은 누구네 어르신인데 치매가 있다라는 정보들을 아이에서부터 상가의 주민들까지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회가 시작이 되면 그 가족에게 인계하는 게 굉장히 빨라요. 그런데 우리는 재난 문자를 통해서 배회 어르신을 그 공고를 하지만 발견이 되기까지는 꽤나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고 또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역할들을 그 우리 사회 안에서 제도화되고 정책적으로 그 시스템화를 구축할 수 있으니까 돌봄과 요양뿐만 아니라 인식 차원에서 어떠한 연계를 해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치매 안심센터의 개소수가 충분하냐 안 하냐 보다 그 역할이 제대로 하려면 우리 지역사회는 어떤 연대를 같이 하려고 해야 하는가를 함께 고민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치매 안심센터가 있어서 치매 안심센터에 보내면 안심해도 돼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일단 뭐 치매 안심센터에 계시는 분들도 인력의 한계도 있고 맞습니다. 치매 안심센터가 생기면서 사실 굉장히 긍정적인 그 효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명희 센터장님도 와 계시지만 치매는 초기의 검진, 초기 발견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역할을 굉장히 선제적으로 해주시고 또 저희가 그 연대해서 우리 같은 사회복지 기관과 연대를 통해서 조기 발견을 위한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사실 사회복지 현장에 있다고 해서 치매나 이런 모든 노인성 질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역할들에 올바른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 또 충분하지 않은 물리적인 어떤 도구들이나 치료적인 어떤 필요한 프로그램들도 지금 치매광역지원센터나 안심센터에서 그 무상으로 이렇게 좀 지원을 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빌려주는 제도이긴 하지만 이런 걸 통해서도. 김양희 교수님. 치매 극복의 날이 제15회고 치매 국가 책임제가 2017년 지금 5년 됐으니까 치매 관련해서는 아직 뭐 청소년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제도나 인식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관에 의존하고 국가에 의존하고 지자체에 의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해주시는 것 같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치매 국가 책임제, 치매 안심센터가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 지원하고 더 보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성의 교육이라든지. 네. 현재 이제 전라북도만 봐도 한 39,500여 명이 등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직원은 240명이고 숫자로 계산하면 한 명당 치매 환자를 꽤 많이 관리해야 되는 상황이죠.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면 숫자로 계산하면 165명. 전주시는 치매 환자 9,200명 등록했는데 직원이 관장 포함해서 21명이더라고요. 그러면 한 명이 450명을 관리해야 된다는 폭인데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치매 안심센터에 등록된 분들은 대부분 초기 치매 환자이거나 경도 인지장애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치매 안심센터를 국가에서 18명에서 35명 정도로 필요 인력을 정해놨어요. 근데 이 인력을 충족한 치매 안심센터가 256개 중에서 18개소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되게 이런 곳이 있긴 하네요. 서울, 인천, 부산, 경기를 제외한 모든 지방 도시는 그 현재 미달 인력으로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18년부터 가동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활발한 활동은 못했죠. 근데 예방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우리 박수진 관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연계하는 역할. 그다음에 예방적 차원의 접근들을 많이 해요. 처음에 이제 등록하면 등록하는 그 시간대가 조금은 시간이 많이 걸릴 뿐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숫자는 누적 숫자잖아요. 그리고 대상자들이 경도인지장애고 또 한꺼번에 등록자가 프로그램에 모두 다 참여하지 않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그러니까 또 프로그램은 집단으로 프로그램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또 서포터즈나 아니면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담당자들이 이 숫자만큼 인력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끼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에 인력이 보완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현재 인지장애 노인이라는 점, 그다음에 초기 치매 노인이라는 점을 반영해서 현재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인력이. 근데 거기에 좀 더 그 음악치료, 심리치료, 미술치료와 같은 그 전문가도 참여시켜서 좀 예방적 차원의 종합적인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는데 더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여러분 잘 들으셨죠? 이 센터나 어떤 기관에서의 한계가 분명히 있고요. 일본의 사례 참 박순희 원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한명일 센터장님 정신과 의사시지만 의사가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이 치매 부분은 특히나 함께 이웃 사촌 가족이 함께 해야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최중증은 얼마 되지 않고 경도나 인지장애 정도니까 도움만 드리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더 상태를 악화시키지 않을 수 있는 보완책이 충분히 가까이에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좀 다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매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 이게 뭐 절대 이게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 센터가 모든 일을 다 한다라고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는 거고, 예. 뭐 의사가 그 치매 문제를 다 의료진이 감당을 해야 됩니다라는 말도 어불성설이라고 그렇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예. 그래서 치매 문제가 왜 지금 부각이 되고 있고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느냐?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 그러니까 노인 문제도 굉장히 포괄적이고 그리고 치매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포괄적이어서 이건 보건에 대한 문제, 복지에 대한 문제, 또 치매도 지역사회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 그다음에 각 주간보호센터라든지 복지관에서 감당해야 될 문제, 그다음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이제 중증도에 따라 가지고 이게 또 다 다르고, 그러니까 치매의 단계별로 다르고 치매의 유형별로 다르고 예방하는 것부터 치료하고 나중에 이제 어떤 돌봄까지 이게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가 치매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그렇네요. 그래서 국가적 아젠다로 가장 이렇게 첨예화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잘 다루는 것이 어쩌면은 사회의 안전망 이런 거에 대한 척도가 될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인력의 어떤 수급이라든지 좀 더 포괄적으로 함께 해야 될 연계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인력의 문제인지 지금 전국적으로는 256개소, 전라북도에는 14개, 각 시군에 하나씩 지금 돼 있고, 그다음에 전라북도에도 지금 분소가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도 지금 완산구, 덕진구로 나누어서 할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고, 그러면 과연 안심센터에 있는 분들이 과연 그럼 치매 환자들을 다 등록하고 이분들을 다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그분들한테 요구를 해야 되느냐? 이것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이것은 역시 관, 민 또는 그 장교양보험 뭐 여러 가지 그 기관들이나 뭐 학계라든지 이런 데가 같이 힘을 합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고, 어쩌면은 안심센터는 안심센터의 고유의 기능을 좀 해야 되는 거. 어떤 고유의 기능입니까, 안심센터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조기 검진이거든요. 조기 검진에서 빨리 환자 그러니까 고위험도에 있는 환자 분들을 예방적 차원에서 조금 선제적으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그래도 치매에 가장 경과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초기 치매 환자, 그리고 진단이 어려운 환자를 빨리 의료기관 쪽으로 연계를 해서 이분이 빨리 치료에 접하게 해서 조금 더 병을 늦추고 그리고 병의 중증도를 완화시키고 이런 쪽으로 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치매를 아직 치매가 아닌 분들에 대한 인지를 강화시키면서 치매를 예방하는 어떤 예방책들, 그다음에 조기 진단에 대한 문제, 또 치매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어떤 서비스를, 어떤 프로그램들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뭐 모든 환자를 다 커버하는 그럴 수는 없겠지만은 그런 어떤 한
모델을 제시한다고 할까요? 이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물론 지금 치매 안심센터가 과연 그렇게 지금 예산을 많이 들이고 뭐 전국적으로 그렇게 많이 생겼는데 도대체 안심센터에서 뭐 하는 일이 뭐냐 이런 어떤 비판도 사실 있습니다. 예. 그러나 안심센터가 물론 비판을 받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지역사회 내에서 그래도 어떤 구심점 역할 또 어떤 연계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리소스 그러니까 어떤 자원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의 핵심 역할 이런 것들을 하는 데는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어쩌면 이제 치매 안심센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치매 안심센터의 기능을 강화를 지역에 설치를 하고 기능을 강화를 하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이게 아직은 제도가 완전히 정착된 것이 아니고 또 이제 제도는 계속 이제 변화시킬 수가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던 것 중에 잘한 점들 또 잘못한 점들을 잘 판단을 해서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면은 현재까지도 많은 역할을 했지만 향후에도 지역사회 내에서 치매 어르신들의 어떤 행복한 삶, 또 가족들의 어떤 행복 이런 것들 위해서 더 크게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현장에 갖고 있는 생각은 현재 치매 안심센터에서 하고 있는 이런 그 사회적인 그 공식적인 돌봄이나 보건의료나 사회적 돌봄과 같은 공식적인 돌봄 또 지지와 같은 비공식적인 돌봄 이런 서비스의 조정이나 혼합 이런 모든 것들을 굉장히 총체적으로 컨트롤을 하고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모든 역할을 아까 김양희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인력의 구성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충분하지 않은 인력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역할을 다 감당해야 된다는 점과 또 하나의 부담은 잦은 이탈이죠. 전문가로서의 정당한 보상 체계가 주어지지 않는 즉 계약직 직원이 상당히 많이 포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안정적인 그 보장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연속성을 가지고 또 전문성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꾸준하게 돌봄 그리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지속해야 되는 이 일에 그 인력의 잦은 교체는 상당한 큰 데미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말씀을 들으면서 참 이 치매라는 영역이 단순히 두 글자 한 단어의 어떤 국한된 의미가 작지 않다. 굉장히 복잡하고 우리가 아직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도 안 돼 있고 체계도 덜 갖춰져 있고 인력 수급도 부족한 상황이란 측면에서 정리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족이 있고 이웃이 있고 마을이 있고 그 마을 안에는 또 경로당이라는 곳이 있고 이렇게 지금 노인복지관이 있고 또 조기 검진을 할 수 있는 고유의 기능에 안심센터가 있고 이러한 그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으면서 관심이 하나하나 이렇게 체계적으로 좀 가다 보면 조금 더 원활하게 그래도 예방할 수 있고 선제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구조는 좀 돼 있는데 그 연결고리들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자기중심 또는 이웃에 대한 배려 뭐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 보니 생길 수 있는 요소들도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심센터처럼 고유의 기능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방문하셔서 조기 검진도 하고 함께 공유하고 치매에 대한 인식도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충분히 갖춰져 있기 때문에 단순한 문제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박수진 원장님, 노인복지관에서 그래도 이제 제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관계 속에서 노인복지관이라는 곳에서 상당히 많은 역할을 또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가족이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복지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확인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네. 예. 근데 사실 저희가 어르신들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정상적인 노하군의 어르신들이 예방적으로 접근을 하고 인지장애가 보여지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는 과정이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예. 어르신들 본인 당사자가
여전히 인식이 많이 개선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예. 인정을 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가족들조차도 그 사실을 인정을 하지 않으려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제가 치매광역지원센터에 우리 선생님들의 정말 이 치매에 대한 이런 거부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유도하고 접근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은 정답은 없습니다. 예.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그분이 오해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희가 맞춤형 사료 관리를 이어가는 것, 네, 그것이 지금 현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고요. 예. 그러려면 사실 아직 치매에 진입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일반 시민사회와 더불어 저희가 우리 어르신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어르신 당사자들에게 치매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할 수 있는 장을 많이 열어주는 것이 예. 굉장히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이제 치매 파트너 양성 사업도 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어르신들 봉사단의 조직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예. 그래서 어르신들이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동료 어르신 체계를 통해서 예. 어르신들이 공부하시고 또 어르신들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 우리 그 치매 안전지도도 저희가 제작을 해서 예. 배포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방을 그렇죠. 위해서 접근을 하자, 뭐 총명학교 등등의 프로그램 등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 사회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셔서 남원 사례가 좀 아주 선제적으로 좀 잘하고 있어서 남원시 입장 듣고 와서 다시 김영희 교수님과 말씀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원시 보건소의 이만선 치매안심과장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남원시 보건소 치매안심과장 이만선입니다. 예. 치매, 특히나 노인 치매에 관련해서 저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얼마 전 뉴스를 통해서도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만 남원에서 행정도, 경찰도, 의사회도 함께 이렇게 새로운 돌봄 체제를 구축해서 잘하고 있다는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과장님, 이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남원시의 지금 현황도 먼저 소개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 시는 60세 이상 인구가 한 3만 1,000명 정도 되는데요. 예. 한 39%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65세 이상이. 네. 예, 60세 이상. 60세 이상이. 예. 그래서 저희들 센터에 등록된 치매 환자는 2,392명이고요. 예. 이 중에서 독거 치매 환자하고 부부 치매 환자가 한 875명으로 한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독거 치매도 계시고 부부가 또 치매인 경우도 있으시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저희들이 추진했던 사업이 스마트 돌봄 플랫폼 설치가 아마 일단은 독거 치매 환자하고 부부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지금 1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한 것입니다. 예. 보건소에 과장님 직책이 치매 안심 과장이신데 치매 안심과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치매 안심과가 있습니다. 예. 그럼 어느 보건소나 다 이렇게 치매 안심과가 다 있는 겁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치매 안심과를 이렇게 설정한 데에는 그만큼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전 시장님께서 우리 치매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우선적으로 아마 전국에서 아마 두 번째로 아마 그 과가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렇게 이제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직원분들이 함께 노력을 하셔서 아마 전국 최초로 지역 치매 환자 돌봄 체계를 구축해서 말씀드린 대로 행정, 경찰, 의사회 24시간 돌봄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계시는군요. 이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치매 안심마을 24시 스마트 돌봄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예. 그래서 올해 지금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가지고 현재 지금 추진 중인 사업인데요. 지난 8월 30일 날 경찰서, 소방서, 의료원, 남원시 의사회, 장기 요양기관 등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마트 돌봄에 따른 기관별 역할을 부여했고요. 응급 상황 등이 실시간으로 전송되면 즉각 출동 등 대응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남원시 CCTV 통합 관제센터의 통합 플랫폼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 그와 연동시켜 가지고 실종자가 발생했을 때는 신속한 위치 확인이 가능해서 실종에 따른 사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노력을 남원시가 했고 다행히도 그 지원으로 인해서 이제 스마트 돌봄 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각 분야별에서 도움을 협조를 해서 협업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여기 이제 인공지능 영상 추적 시스템도 도입되면 더욱더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죠. 예, 일단은 아까 말씀했던 사항이 전부고 거기에 지금 좀 특징적인 것이 이분들이 설치하고 나면은 이분들은 아마 24시간 감시를 하게 되는데 아하. 거의 본인들의 그 독거 노인이다 보니까 어떤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동작이 갖다가 어떤 멈출 수 있는 그런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도 그렇죠. 있고 그런 것을 다 배치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러면 전국에 지금 이런 시스템은 남원시가 처음입니까? 처음입니다. 처음이라는 말씀은 이렇게 치매 관련해서 융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시스템이 안 돼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이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거기 이제 남원시가 처음이라는 말씀이시고. 그렇죠. 지금 현재 시스템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야.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마 AI나 이게 지금 ICT 뭐 빅데이터 그렇죠. 그 소프트웨어나 그 전체적으로 그 접목이 돼가지고 예. 융합 시스템이 그 스마트 돌봄 플랫폼 설치한 거거든요. 과장님 정말 이 치매 안심 과장님 역할을 잘하고 계셔서 칭찬을 해드려야 될 것 같고. 감사합니다. 예. 남원 시민들이 이 방송 들으시면 굉장히 상당히 자부심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이뿐만 아니라 보니까 한 번의 혈액 검사로 치매 위험군을 찾는 정책도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어서 이미 실시를 했습니다. 남원시가 보니까 시민을 대상으로요. 예. 저희들이 이게 전국 최초, 이것도 지금 전국 최초 사업인데요. 예. 알츠하이머 그 치매 위험도 혈액 검사를 통해 가지고 치매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예방 차원에서 지금 추진했던 이 자체에서 이 검사를 했던 이 사람들이 치매에 앞으로 걸린다 그것은 아니고 예. 그런 위험성이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검사를 해서 그분들을 찾아서 저희들이 집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명희 센터장님, 요 검사를 이게 전략도 전부 다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발생 가능성이 꼭 있어서가 아니라 한 번 더 그럼으로써 이 치매에 대해서 예방 의식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센터장님, 예,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그래서 지금 현 시장님께서 예. 어떤 이런 국가시책 지금 발굴 관련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정부에 갖다가 사업으로 갖다 좀 추진을 해달라 그런 얘기를 좀 해서 하나 좀 제안을 하려고 그럽니다. 예, 과장님 잠깐만 계시고요. 의사 선생님으로서 이 혈액 검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관계성이 있습니까? 아무튼 남원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놀랬고 또 그 사업의 결과에 저도 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올리머화 베타 아밀로이드는 굉장히 획기적인 검진 방법 중에 하나이긴 하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신의료 기술로 지금 들어가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직 보험 급여화는 안 돼 있고 이 검사가 과연 이제 알츠하이머병을 얼마나 예측할 수 있는지 또 이제 지금 현 상황을 얼마나 이걸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지는 아직 학계에서도 조금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지금 남원시가 선제적으로 이런 일들을 한다면은 또 거기에서 좋은 데이터가 나온다면은 이 어떤 혈액 검사의 기술 이것을 조금 더 빨리 도입할 수도 있는 계기가 될 것 같고 아무튼 남원시에서 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 저도 관심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아니 전북광역치매센터장께서 이렇게 벤치마킹 하셔야 되겠다 말씀하실 정도면 남원시가 정말 선제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모바일 치매 예방 앱도 자체 개발해서 활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도 지금 전국 최초로 지금 개발한 것인데요. 지금 기존에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것보다는 상당히 좀 전문적인 인지교육용 앱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치매 예방 앱 이름이 기억하리. 기억하리입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이거 기억하리. 지금 저희들이 지금 현재 3,754명이 지금 현재 이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지금 앱 사용자가 받고 있고요. 또 이걸로 해서 지금 효과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째는 지금 교육 방법 개선인데 지금 기존의 집합 교육에서 지금 비대면 교육으로까지 좀 확대가 되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그 수요자가 원하는 시간대에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동안에 이제 교육 같은 경우가 좀 대부분 일회성 교육으로 끝났었는데 그래서 효과가 좀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매일 한 30분씩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니까 치매 예방 효과에 상당히 효과를 좀 높일 수 있다 그렇게 그리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디지털
문화 속에서 이게 기계적인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아마 잘 다룰 수 있도록 그런 교육도 함께 병행을 하시는 것 같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들도 지금 그 디지털 소외계층이 그 문제인데요. 저희들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일명의 한 명을 갖다 담당자를 전임 담당자를 두고 그래서 상시 교육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요. 필요하면 저희들이 전화나 그 문의가 왔을 땐 가정으로 직접 방문해서 지금 사용을 잘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현안을 진행하는 진행자로서 남원 칭찬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감사합니다. 치매 관련해서는 이게 하나가 더 있어서 시간은 없지만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치매 치료비도 남원 시민 모두에게 지원하기로 했다. 가능합니까? 이게 전임 시장님께서 상당히 좀 관심을 많이 가졌던 사항인데요. 그 지금 현재 도비로에서 중위소득 120% 이하자에게만 지금 치매 환자 지금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조례 개정해가지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심의까지 다 통과를 해서 120% 이상 그 초과자 포함해서 모든 치매 환자에게 2019년부터 지금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고 치매 안심과를 지정해서 지금 남원 시민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부분 다른 14개 시군과도 좀 공유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더 전국 최초로 가시는 만큼 잘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더 듣고 싶은데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지금 저희들한테 좀 다른 시군에서 좀 많이 문의 전화도 오고 그렇습니다. 앞으로처럼 저희들 그 치매는 다른 게 아니고 치료제가 그냥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방 사업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이 더 확대가 되고 다른 시군에 좀 보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통의 행정의 과장님들 인터뷰 이렇게 잘하시기가 쉽지 않으신데 아마 하실 말씀이 많고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발로 뛰시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과장님 말씀 아주 감동적으로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원시 보건소 이만선 치매안심 과장이었습니다. 한명희 센터님 좀 뿌듯해하시고 뭔가 좀 함께 공유하고 싶다 이런 인상이세요. 표정이시고. 많이 배우겠습니다. 김영희 교수님, 그 사회복지라는 것이 경제, 그러니까 돈만으로 가능한 것도 아니고 어떤 시스템만으로 가능한 게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어떤 남원시 사례를 보면 관심과 의지의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각각의 프로그램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융합적인 시스템으로 여러 분야가 하나가 돼서 이렇게 서비스를 주는 것은 물론 받는 사람이 행복감을 훨씬 더 많이 느끼겠지만 정책적으로 그런 게 마련돼 있지 않으면 사실 제공하기 어려운데 남원시는 굉장히 선제적인. 근데 이제 가장 먼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며칠 전에 남원 가서 들은 얘기인데 이게 이제 보건소에서는 잘 운영이 되는데 행정 파트에서 2G 폰, 5G 폰을 이용해야만 앱이 가능하고 모바일 그 서비스가 가능한 게 있는데 노인들이 갖고 있는 그 핸드폰이 2G 정도여서 그걸 교환하는 숫자가 예산상 50개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게 좀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건 좀 자녀분들이 좀 남원시 행정에 맞게끔 교체를 해주시는 것도 가능한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죠. 이제 행정만 앞서간다고 행정만 시스템을 구축해 놓는다고 될 부분은 아니고 오늘 세 분께서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신 가족부터 시작해서 이웃 주변 그리고 지자체, 민관, 정부 이렇게 함께 가야만 되는 복합적인 부분이 바로 치매 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남원 사례를 좀 많이 듣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어떤 다른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간병인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고 더 많은 보완, 더 여러 정책이 필요하다는 부분도 있고 가족 심리 상담을 또 급여화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이런 부분들을 다 드릴 수는 없고요. 치매 극복의 날 그리고 노인의 날 맞이해서 저희가 한 번 더 다뤄보고 있는데 마무리 말씀을 좀 강조해서 해주시면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요. 박수진 관장님부터 좀 해주시죠. 네, 저는 그 최근에
조기현 씨가 고졸 흑수저 출신의 조기현 씨가 썼던 혹시 아빠의 아빠가 됐다라는 책을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못 읽어봤습니다. 네, 구절 출신인 조기현 씨가 썼던 이제 르포 그 소설인데 소설이 아니라 르포를 기록을 예. 한 내용인데요. 9년간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돌보면서 간병실직을 했고 제발 이분이 아우성이십니다. 나에게 편법이라도 알려줘라. 네. 그래서 내가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는 이런 그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 치매 책임제가 실시되고 있는 이런 그 제도권 안에서 우리가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신청 제도이고 제도를 닿지 않는다면 여전히 그 제도나 정책은 앞서가고 있다라고 하지만 제대로 안착되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닿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도 저희가 면밀히 살피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저는 며칠 전에 치매보험을 들었어요. 몇 해 전에. 관장님이 네. 엄마의 엄마가 됐지 않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는 살던 곳에서 정말 우리도 가족과 같이 유니티한 마을 안에서 어르신들이 익숙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회가 되려면 사실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고요. 우리가 치매 안심 마을이라고 지정을 해 놓았지만 치매 안심 마을의 역할이 무엇일까? 제가 사회복지 종사자 에게 물어봤는데 며칠 전에 표지판이 세워졌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정도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으로 안타까웠어요. 물론 그건 굉장히 극단적인 사례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양적으로 제도적으로 그 새로이 무슨 제도를 만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제대로 정착이 되고 시행이 될 수 있고 그 목적과 취지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쉼터가 하나 있다, 두 개로 늘려야 한다. 이거에 집중하지 않고 그것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우리의 역할 그리고 우리의 사회적인 분위기 제고를 위해서 애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영희 교수님. 네, 저는 아마 이 방송은 일반인들이 듣기 때문에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치매라는 거는 누구나 다 예방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정작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중요성을 인식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예방을 위해서는 노년이 되기 전에 미리미리 매일매일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두뇌를 좀 더 젊게 새로운 경험을 많이 가지면 우리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교과서적인 말씀이지만 이게 기본이 돼서 생활화가 되고 습관이 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기본적이어서 안 하고 있는 현재. 근데 이 현재는 지나가고 과거가 되고 미래가 곧 닥쳐오면 내가 이제 그 상황이 돼 있을 때 얼마나 가슴 아플까. 그래서 아주 기본이 됩니다만 그 마음을 진심으로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한명일 센터장님. 먼저 치매를 진료하는 의사의 입장에서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예방과 조기 진단, 조기 치료입니다. 예방에 대해서는 우리 김양희 교수님께서 강조를 해주셨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치매를 빨리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병원에 가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주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시기를 꼭 당부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치매를 앓고 있는 가족들에게는 너무 가족의 문제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사회에는 치매 안심센터 그리고 노인복지관 또 여러 장기 요양보험 여러 그런 사회적 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족의 문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 자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원들이 무엇이 있는지 좀 알아보시고 물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기능을 하는 곳이 이제 안심센터, 저희 광역치매센터, 또 콜센터 이런 데다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역시 치매를 대할 때 이제는 좀 성숙해졌으면 좋겠다. 치매 환자를 어떻게 어디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치매 환자도 충분히 존중을 받아야 되고
또 가족들도 행복을 추구할 수 있고 또 요양원이나 병원이나 이런 데만 그냥 갈 것이 아니라 내가 살던 곳에서 살 수 있는 전체적으로 치매 친화적인 어떤 사회적인 인식의 개선, 예. 또 성숙한 어떤 시민의 의식의 개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합쳐졌을 때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밝고 또 노년이 행복하고 치매를 알아도 치매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그런 사회가 아닌가. 며칠 전에 이제 치매 극복의 날 행사가 있었지만은 치매를 극복하는 방법이 바로 이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예. 세 분의 참 주옥 같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때가 돼서 이 치매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이 언론에서도 주기적으로 좀 관련해서 말씀을 듣고 싶고 다음에는 치매 전반적인 이야기보다는 구체적인 어떤 사례를 통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좀 더 말씀을 듣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에 네. 한 번 더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다시 보기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공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북광역치매센터의 한명일 센터장, 그리고 한일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김양희 교수, 전주 안골노인복지원의 박수진 관장과 함께했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죠. 함윤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